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또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못 배운 티가 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말은 단순히 학력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배움은 지식의 축적을 넘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죠. 하지만 때로는 대화의 방식이나 태도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못 배운 티가 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삶의 지혜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에서 논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는 말로 모든 논쟁을 단절시키려 하는 것처럼 말이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부족하고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라고 믿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합니다. 나의 시야가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 방울의 물이여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이명헌처럼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배움의 기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을 경청하고 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확장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단정적인 말투입니다. 지식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더욱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 다 뻥이야와 같은 표현들은 좁은 시야를 드러내며 세상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며 하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지혜를 포함합니다. 단정적인 태도는 사고의 확장을 막고 편견에 갇히게 만듭니다.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맥락을 무시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 자체에만 집중하여 오해를 낳거나 대화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을 넘어 정보들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도,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전의 이야기들이 모두 어우러져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듭니다. 공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명헌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뱉은 말이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며 보다 풍요로운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맥락을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유행어나 감정어를 남발하는 모습입니다. 개쩐다, 헐 대박, 극혐과 같은 유행어나 감정적인 표현만을 반복하여 사용하면 어휘력 부족을 드러내고 생각의 깊이가 얕아 보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어휘는 곧 풍부한 사고의 반영이기 때문이죠.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휘가 제한되면 생각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테르는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하고 상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유행어와 감정어에만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퇴화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양한 어휘를 익히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연습은 우리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섬세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풍부한 언어는 깊은 사고의 결과이며 품격 있는 소통의 기반이 됩니다. 5번째 특징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대화 중에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의 성취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품격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결론으로 대화를 몰아가는 것은 결국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우라. 남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배울 점을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특징은 말이 거칠고 감정이 앞서는 태도입니다. 주장을 펼칠 때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입니다.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는 소통의 과정이지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 거친 말을 뱉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품격 있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7번째 특징은 기본적인 무례함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 표현을 생략하거나 억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작은 친절과 예의가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예의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는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은 품격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8번째 특징은 책임 회피와 공가로채기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의 덕으로 돌리고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없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책임감은 성숙한 인격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책임의 대가는 자유의 대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성공의 영광을 나누고 실패의 책임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타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9번째 특징은 상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 친구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상대방의 희생과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호의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입니다. 에픽테투스는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탓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이며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노고를 인정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남의 사정엔 무심하면서 자기 얘기엔 예민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은 쉽게 판단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외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내고 위선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쉽게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오만이며
자신에게만 관대한 태도는 결국 고립을 자초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헌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지혜와 성숙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학위나 지식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영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희망과 도전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